성완종 회장의 특사를 놓고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공세를 계속 펴고 있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문 대표에 대한 비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남희 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남희 팀장. 네. 자, 여당에서 공격하는 건 당연한데 야당에서도 왜 못 밝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드리기 전에요. 이완구 총리가 도곡동 자택으로 간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으로 갔군요. 예,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일단 속보를 전해드리고요. 문재인 대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그 노무현 정부 때 성완종 특사의 어떤 그 성완종 회장 특사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못한다. 야당 내에서도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공개적으로 나서서 비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로 재보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통화를 한 그 비노 삼선 중진 의원의 얘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그 성완종 사면에 대한 속사정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모른다고 하면 국민이 믿겠느냐. 문재인 대표 해명이 4.29 재보궐선거 표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선거 앞이니까 비판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도 만약에 선거에서 진다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아마 선거 앞이라 좀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비노하고 친노 간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은데 선거라 좀 봐주는 건데 선거 끝나고 나면 이게 그럼 터져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선거에 패배하면 당연히 그 책임론으로 저 부분을 들고 나오겠죠. 지금같이 이번처럼 그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로 여건이 좋은 구도에서 이런 좋은 구도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더구나 당에서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동교동계까지도 어쨌든 도와주기로 이렇게 해서 전체 한 덩어리로 다 도울 걸 도왔는데도 결국은 졌다라고 할 경우는 역시 문재인 대표로는 내년 총선 그리고 내년 그 후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 간판이 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 저런 부분을 딱 카드로 갖고 있다가 이제 패배하면 바로 이 부분 사면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도력으로 선거 패배를 초래했다 이런 비판을 하겠죠 이제. 예. 자, 야당 중진 의원들 특히 비노계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선거 끝나면 책임론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채널에 출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청와대에서 5년 있으면서 특별사면의 관계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문재인 대표가 첫 번째는 민정수석이었고 두 번째 할 때는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과연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몰랐을까? 문재인 민정수석이 문재인 비서실장이 몰랐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DJ 정부에서도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뭐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래서 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뭔가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박성원 논설위원 어떻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해명하라는 식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예. 비서실장이 당연히 그 사면할 때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 부분인데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뭐 내가 모르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간접적으로 어떻게 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저는 정치적인 해석은 빼겠습니다. 법적으로요. 사면법 구조에는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비서실장이 몰랐다? 직무유기네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몰랐다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 몰랐다면 더 문제가 되고 알았어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속사정 계속되는 공격 때문에 언젠가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 야당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로비들 그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다른 중진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 정부 내에서 동일인이 두 번 특별 사면받았다는 거는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든 그 후든 이명박 정부 때도 특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다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상민 의원실에서요, 법무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조건이었는지, 어떤 기준이었는지 기준을 달라 자료 요청을 했더니 특감 때조차도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 합니다. 법사위원장실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는 특별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특별사면을 받고 있는지. 근데 봤더니요, 김대중 정부에도 정말 몇만 명이, 노무현 정부에도 몇만 명이,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도 몇만 명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요, 작년에 딱 5,400명? 그 정도만 지금 사면을 받았는데요. 예.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정도, 아니면 형의 몇 분기 몇 가지 해야 되는지 그 기준도 없고요.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면을 받을 수 있고 사면을 준비할 수 있는지 기준도 없는 특별사면. 물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란 거는 모두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 뒤에 만약에 거래가 있었다면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뭐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고 싶어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거기서 답을 줘야 되는 것. 그건 뭐 당연한 일일 텐데 당연한 일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임식을 하고 그리고 떠나는 장면이 계속 지금 화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0일 만에 이임식이었습니다. 국무총리에 취임한 지 70일 만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면서 정부 청사를 떠나는 모습인데요. 예, 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잡힌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눈물이 좀 더 자세히 좀 보이고 있는데요. 돌아서는 모습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눈물을 참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종섭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질문을 하면서 끝까지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말을 아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지금 떠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 차량을 타고 지금 병원으로 곧장 지금 이동 중인 것으로 지금 저희 취재진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대통령, 물론 이완구 전 총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도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산병까지 지금 어쨌거나 얻어서 굉장히 몸도 힘들고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임명했던 총리가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저렇게 울면서 입을 꽉 다문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겠죠. 예. 보시면 그 마음도 정말 너무 아플 거라는 대통령도 생각이 마음이 들어요. 착잡할 텐데 아마 저 자리에서 보고 있는 다른 분들도 마음이 착잡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 유해 교수도 마음이 상당히 좀 지금 착잡하신 보니까 모양입니다. 마음이, 왜냐면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네. 걸 굉장히 항상 생각하고 있고 네. 무죄 추정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쨌거나 여론이, 물론 본인이 잘못한 거 있죠.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딴소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범죄의 혐의가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계속 정황 증거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게 참 이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또 착잡해요. 정말 예. 가는 모습은 착잡합니다. 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아마 두 가지 시각이 있을 겁니다. 이완구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믿으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국민은 지금 메모에 거론됐던 바로 저 이완구 국무총리가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그게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좀 억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일 텐데요. 저 눈물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총리 공관에서, 그러니까 서울 공관이 있고요. 삼청동 서울 공관이 있고, 세종시에도 바로 총리 공관이 있는데, 그 공관에 있는 모든 짐도 이완구 총리가 전 총리가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 총리 공관도 쓸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총리실 관계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사받는 모습을 또 보게 되겠죠, 텔레비전에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정말 조사받으러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착잡할까. 예.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자, 과거에 우윤근 원내대표하고도 만났을 때 우윤근 원내대표가 또 이 뭉클해하는 모습.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뻔했고 그 눈물을 참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서 또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저 장면이죠? 이완구 총리가 약간 눈물이 지금 글썽한 모습이고요. 이제 우윤근 원내대표도 같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윤근 원내대표 왜 이렇게 우셨어요? 아니, 내가 운 게 아니라 이 총리가 이렇게
그 눈물이 먼저 보여서 울컥하더라 이러면서 좀 본인이 쑥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공적으로는 그 결국은 총리 그 인준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완구 전 총리가 얼마나 이제 총리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또 같이 파트너로서 일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좀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우영근 원내대표가 근데 저렇게 눈물을 보여서 당내에서는 그래도 저게 공적인 자리인데 왜 눈물까지 흘리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검찰이 진짜 입증을 못하게 된다면 정말 입증을 못해서 그냥 이 일이 정말 무야무야 끝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 자, 이완구 총리가 지금 가는 모습인 거죠. 가는 모습, 지금 떠나는 승용차에 올라서 타고 거죠. 이제 병원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얼마나 이제 심신이 다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은 이완구 총리가 정치적으로 가장 고비를 겪었을 때가 도지사직을 내놓고 난 뒤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이제 사찰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사찰의 여파로 자신의 주변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까지 다 계좌 다 조사를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혈액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혈액암이 걸렸고 정치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었는데 화려하게 부활을 해서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냈고 그리고 결국엔 총리 자리까지 올랐지만 저렇게 총리 취임 70일 만에 이임식을 하고 지금 별관을 떠나는 그런 모습 계속 반복해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분들의 표정도 아주 비장한 표정들이 있고요. 이완구 총리 울음을 결국엔 참으면서 마지막으로 손을 저렇게 흔들고 차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통일실 직원분들도 보면은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한 분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일면에는 총리실 관계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청문회 준비 또 해야 하나 이러면서 또 안타까움 또 굉장히 어렵다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소환 조사를 할 겁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주변 조사를 다 하고 있고 그 주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완구 총리도 아마 이제 전 총리가 됐으니까 전 총리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만약에 돈을 받은 게 드러난다면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것. 또는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원직도 유지하기가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죠. 네. 네. 박성훈 노수련. 네. 이제 아마 저 재판이 또 장기화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 네. 다음 총선 도중에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실제로 불구속 상태에서 만약에 재판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어쨌든 확정 판결 나기 전의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당에서 공천을 줄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또 공천을 신청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정치적 관문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본인은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내년 아마 총선에 다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텐데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아직 아무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가령 1심이라도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도 현재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의 의지로 볼 때 또 관행으로 볼 때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결국에는 이제 혐의를 완전히 벗어야만 정치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 있고 뭐 구체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본인이 또 증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는 주장들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해명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이임식 장면 그리고 떠나는 장면 다른 각도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